안녕하세요. 좋은버스턴TV의 좋은버스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매매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의 흐름 기법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종목 분석을 안 하고 이걸 하느냐면, 일단 지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 또 살짝 조정받았다가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 대선일은 11월 3일인데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가 되겠죠?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3일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되니까, 물론 뭐 어느 기사에서 보면은 뭐 바이든이 조금 더 뭐 지지율이 앞서느니 뭐 이런 건데, 결국 펜은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이렇게 매수세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힘없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SNS텍을 제가 예시로 들었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SNS텍이 뭐 나쁜 기업이 아닌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다른 하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맨날 빠지는 것 같고, 뭐 시세 분석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맥스로텍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30% 가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맥스로텍 같은 거 FDA에서 렘데시비르 그거 승인해줬다고 해서 관련주로 이렇게 올랐었죠, 상한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맥스로텍이 월요일 날에도 상한가를 갈지 빠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장세가 워낙 순환매가 빨라가지고 오늘 상한가 갔던 게 내일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 갈 수 있었던 게, 장이 지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뭐 이 현상 갈 수 있었던 게 상한가 한 번만 가고, 상한가 한 번 갈 수 있었던 게 한 20%로 가고 뭐 이런 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펀더는 괜찮지만 뭐 재료가 되게 자극적인 게 딱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과학 이런 것들은, 대한과학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감 백신 때문에 그 잘못 접종해서 막 죽어나가는 게, 이게 뭐 백신을 뭐 상온에다가 노출시켜가지고 그거 제대로 보관을 못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냉동 보관을 하는 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어쨌든 독감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랐던 거고요. 이것도 이 현상도 못 갔죠. 상한가 한번 가고, 원래 다른 장 같았으면은 이거 한 번 더 상한가가 쳐줄 만도 한데 윗골이 달렸고, 이게 금요일 날에는 논봉으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만 안 갖고 다른 거는 엄청 잘 가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갈 때가 있다. 이게 시기가 지금 갈 때가 아니라서 못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살 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방, 무료 카톡방 이런 데나 아니면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 뭐 아니면은 실제로 친한 친구가 뭐 이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사거나, 아니면 뭐 회사 동료가 뭐 이거 주식 좋다던데 한번 사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만 듣고 사면 빠질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좋은 주식은 맞는데 다른 거는 막 가는 것 같고 내 주식은 안 가는 것 같고, 손절 쳐야 막 되나,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그 확신을 갖고 막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결국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종목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찾냐면, 같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다트라는 것을 칩니다. 다트, DART 이렇게 다트를 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들어가서 전체로 해놓고 SNS텍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주식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기 공시에 나와있죠, 삼성전자. 근데 뭐지? 왜 삼성전자가 나오지? 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식 수 등 보유비를 딱 보시면 8월 18일 날에 8.12%나 삼성전자가 취득을 했다가 나와요. 근데 이거의 세부적인 그 요건, 그 유상증자 받은 그런 조건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밑에 또 나와 있거든요. 유상증자 결정, 주요사항 보고서. 이걸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유상증자 결정됐고 뭐 이게 시설자금으로도 쓰이고 운영자금도 쓰이고 채무상환자금도 쓰인대요. 그런데 이게 3자 배정 증자인데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럼 맨 밑에 나와 있거든요. 제3자가 누구냐 하면 삼성전자란 말이죠. 그리고 선정 경위. 그러니까 뭐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사해서 선정함라고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참여를 했고 아까 8.12%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이 38,420원이에요. 이거 제가 기존에 기업 분석 영상에서 숫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이때쯤에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이때쯤 종가가 37,400원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로 인수한 가격보다 낮으니까 결국엔 이때 이렇게 갈지 아니면 더 빠지고 갈지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갈 놈은 간다라고 삼성전자가 바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 있고 글로벌에서도 되게 먹어주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SNS텍에 8.12%라는 큰 비중으로 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또 그 주주 8.12%가 뭐 얼마나 큰 거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단기보고서에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이게 6월 30일 기준이라서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안 나오는데요. 최대 주주가 22.14%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돼요. 기껏해야 1.06%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3분기 보고서 나오면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8.12%니까 굉장히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그러니까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거 합리적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서 가든 뭐 그냥 올라가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에부터 언제쯤 보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뭐 이렇게 보유하셨더라도 몰빵을 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있고 그러더라도 내가 평가 손실이 많이 나고 막 다른 주식들은 막 가는 것 같고 하면은 되게 사람이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평가 손실이 되게 긴데 도대체 내 주식은 언제 올라가나 누구 말 맞다나 뭐 이걸 샀는데 왜 내려가기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만 듣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뭐 차트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기업들을 보시려면은 그 다트에 들어가서 보셔야겠죠. 그 다트의 반기 보고서를 제가 주주에 관한 사항만 봤는데 그리고 보통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뭐 실적이 전년 동기 증가한 실적 또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이런 것들을 보통 포인트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보려면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원래 기본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인데 이 SNS텍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개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거고요. 뭐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도 있고 밑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뭐 보시면 저는 부채에서 그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 수권 부사채 혹은 전환 상환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환이 갑자기 물량이 풀려버리면 이게 잘 가다가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부채가 이 회사 부채가 많은지 한번 보려면 부채 총계가 지금 466억 원이잖아요. 근데 자산 총계가 141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부채를 굉장히 적게 쓴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이 없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수익, 이게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요. 그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거의 2배 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업임을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도 한다, 참여를 한다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트에 있는 정보를 가장 신뢰를 합니다. 이게 회계사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트를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그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보여준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어디서 찾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한경 컨센서스라는 데서 찾습니다. 한경 컨센서스.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거를 날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1년으로 놓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SNS텍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근데 작성일이 2019년도인 거는 그 예를 들어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뭔가 추적을 해야 된다. 어떤 정보를 추적해야 된다 하면은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최근에 올해 발간된 그런 보고서들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일단 하나 여기 SK증권에서 나온 거 보시면 9월 7일자인데요. 나와 있죠. SNS텍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주요 품목인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로 고객사 점유율 확대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쭉 보시면 여기 뭐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뭐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일본 업체들과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경쟁 중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뭐 블랭크 마스크 MS 증가 기대라고 나와 있죠. 되게 자세하게 나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고서들이요. 그리고 한경 컨센서스 말고도 다른 그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금융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을 일단 보시면 여기 리서치에서 종목 분석 리포트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옆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이거 여기 더보기에서 밑에 종목명으로 찾아보시면 SNS텍 나오잖아요. 선택.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작성일이 2020년도에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는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종목 분석 리포트를 네이버 금융 리서치나 한경 컨센서스 이렇게 두 개를 보냐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경 컨센서스에 있는 게 여기 네이버 금융에 없을 수 있고 네이버 금융 여기 리포트에 있는 게 한경 컨센서스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트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순서를 먼저 이런 데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애널리스트 보고서 리포트가 보통 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 보고서나 뭐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다기보다는 더 알기 쉽게 써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SNS텍의 반기 보고서인데요. 여기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반도체 시장이 어쩌고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쩌고 성장성이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블랭크 마스크 단일 100%로 단일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포토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재료라고 나와 있고 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뭐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연구 개발을 지금 비용 얼마나 쓰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이게 특허권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더 쉽게 쓰여져 있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트의 이 사업의 내용 이쪽을 참조하시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알아야 주가가 설령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결국에 기다리면은 가긴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참고를 하는 게